안녕하세요. 좋아인다 라파TV 알면 좋아요 진행자 강흥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유튜브와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고객님들에게 착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험업에 종사한 지가 4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초중학교부터 대학까지 전무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금융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아예 알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그냥 포기를 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관행으로 거래하고 또 어떤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 또 기대로 거래하는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첫째는 정부 잘못이라고 보고요. 또 정부를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있겠죠. 그 세력들, 특히 뭐 돈이 따르는 세력이겠죠. 여러분 자본주의의 핵심이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금융이라는 건 것이죠. 금융자본주의. 자본주의가 발달돼서 금융자본주의가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안에는요 우리 금융 소비자를 어떤 틀 안에 가둬놓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레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정금리라는 프레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확정금리라는 프레임을 가져 놨는데 왜 이걸 우리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을 하냐면, 나쁘게 말하면 악용입니다. 이것은. 근데 불행히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기초금융가정이 전무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출신 다 똑같았죠. 다 똑같은 어떤 우리 교육 문화에서 자라왔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금융교육이라는 얘기 들어나 보셨나요? 금융교육이라는 것을 의무화시켜 가지고 최소한의 우리가 사회에 나왔었을 때 보험이든 은행의 저축이든 대출이든 또 펀드에 대해서 기본 주식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교육자도 모르고요. 심지어 금융감독 당국에 종사하는 사람들, 금융위원회,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판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보험에 대해서 본질적인 가치나 이 구조적인 것이나 기능적인 것, 펀드와 주식에 또 여러 가지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는 대출 상품의 수많은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완장을 채워주니까 그 완장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도장 찍어주고 있는 거고요. 금융도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그 제조회사가 바로 금융회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장에서 양발 하나를 만들고 장갑 하나를 만들어도 어떤 기준 조건들이 다 있죠. 룰이 있습니다. 그 룰 안에서 소비자가 피해가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새가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업자들은 그런 틈새를 이용해서 소비자를 속이고 가격을 속이고 품질을 속이고 이게 비일비재하죠. 이 보이는 물건조차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금융이라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소비자가 그리고 맛이라도 보고 만져라도 보고 입어도 보고 써보기라도 하면서 선택을 하죠. 근데 금융은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비용을 뗀다고 하는데 어떻게 떼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맡기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권유하는 제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내가 선택하는 경우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선택하는 경우 무엇이 다를까요? 이 시간에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금융 중에서도 가장 나쁜 프레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스스로 가둬놨는데요, 확정금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확정금리. 여러분, 확정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확정금리라는 것은 지금 금융회사에서 시대적 그 시대에 따라서 고금리 시대냐 저금리 시대냐 따라서 그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확정금리라는 거는요, 가장 최저금리를 말하는 겁니다. 표준금리라고도 하죠. 그걸 대표적으로 1년 만기 정제인 금리 이렇게 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요, 그냥 그 시대별로 봤었을 때 가장 안전한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표준금리, 그 안전한 금리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 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요. 금융회사에서 우리 소비자들의 안전성을 빌미로 그걸 담보로 해서 최저금리를 가입자한테, 예금자한테 주고요. 그놈을 모아가지고 정작 금융회사는요, 우리 소비자가 받는 것에 몇 배의 이자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가 막힌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것이 달리냐 복리냐의 차이입니다. 달리냐 복리냐. 여러분, 펀드나 리스크를 담보로 하는 것은 복리, 달리 큰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대부분의 저축성 금융상품들은 거의가 달립니다. 어쩌다가 하나씩 복리상품 출시를 하는데 오래 가지를 못하죠.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금융회사에다 예금을 하고 뭘 하게 되면은요, 2%를 준다고 볼게요. 2%를 받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은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죠? 소비자들에게 여러 대출 제도를 통해서 그 여수신 금리의 차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복리로 얻어가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금에서 받는 금리가 달리로 2%를 받고요, 금융회사는 똑같은 2%를 대출을 해줘 가지고 복리로만 받아도요, 이게 5년, 10년, 20년, 30년 지나면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그런데 달리와 복리 구조에서 찾아지는 이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엄청 벌어질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다 대고 일반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예금이자 주는 것과 그거를 대출해서 소비한테 받아가는 이자율이 다른가요? 틀린가요? 같은가요?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햇살론 같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 주는 거는요, 지금도 15%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거꾸로 재벌들이 돈을 빌려다가 쓰고 큰 돈을 빌려다 쓰는 거는요, 기가 막혀요. 아주 저금리 줍니다. 우리 서민들이 쓰는 것은 엄청나게 고금리를 받고요. 재벌들 중견 기업들이 부도가 나면 우리 세금으로 땜빵을 시키고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합니다. 우리 사업자들이 부도가 나면 다 자기 책임입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지금 조금씩 나눠주는 것은 그거는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죠. 오늘 제가 얘기하는 달리와 복리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 세대에는 그 개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전혀 생각 없이 저축을 해왔는데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이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자녀들과 같이 보면서 토론하고 학습하고 공부하고 실제 적용하고 그러시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이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아마 놀라운 것을 아마 여러분 직접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그 머리로만 알고 끝내지 마시고 실제 적용을 했었을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저금이나 저축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저축을 할 수 있는 욕구가 생길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이 시간을 만든 겁니다. 다시 한번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을 잘 내셔서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아마 굉장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카톡을 통해서든 전화를 통해서든 저희 회사를 방문해서 질문을 통해서든 여러분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주머니를 털어가는 도적질에서 도둑질 당하지 않는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 이어서 제가 자료를 하나 같이 보면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복리의 마법이라고 붙여봤고요. 달리와 복리 얼마나 다를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우선 내가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또 적금식이 있고 예금식이 있을 텐데 한 사례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 중에 또 여러분들 중에 나이가 이제 다 각각 다르겠지만 경과 기간에 따라서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20살짜리 자녀가 있다고 했었을 때 또 지금 막 사회생활을 해서 저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웬만큼 마음을 먹으면은 뭔가 비전이 보이면은 아마 이걸 하려고 결단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자, 보겠습니다. 월 100만 원씩 60개월 5년입니다. 5년 동안 매월 적립식으로 납입을 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겠죠? 6천만 원이 되는데요. 이거를 현실적으로 우리 시중금리가 2%가 좀 안 되지만은 2%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달리와 복리로 비교를 먼저 해볼게요. 자, 달리 수익과 복리 수익의 차이가 딱 5년 납입이 끝난 시점에 보면 여기 달리 수익은 305만 원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복리는 312만 원입니다. 여기서 언뜻 보면 7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7만 원 기억해 두세요. 7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납입이 끝난 뒤에 이제 거치를 해보겠습니다. 5년을 더 거치를 해서 10년 차에 가서 이걸 볼게요. 그러면 305만 원이 됐겠죠. 아니 905만 원이 됐겠죠. 원금은 6천만 원이 그대로 있고 이자가 905만 원입니다. 905만 원. 근데 복리는요 969만 원입니다. 54만 원이 늘어났죠. 54만 원. 여기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5년 차에는 불과 7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났는데 5년이 더 거치가 되니까 갑자기 54만 원의 차이가 났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서도 그게 크게 못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더 지나서 5년 납입을 하고 15년이 거치가 된 20년 차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달리 같은 2%라도 달리는 2,105만 원입니다. 그런데 복리를 봤더니 2,495만 원이에요. 얼마가 더 붙었죠? 무려 39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390만 원. 자, 이 10년 차에 390만 원이 더 붙었고요. 이 10년 차까지 5년 납입으로 5년 거치한 10년 차에는 달리와 복리가 54만 원 차이가 났었죠. 근데 10년 후 20년 차에 봤더니 39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단지 2%짜리 달리 복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년 차를 볼게요. 이 자녀가 지금 20살이니까 30년, 40년 차를 봐도 60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60세 되신 분들이 이만큼 준비를 해놓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통 서민들은 쉽지 않을 거래요. 이런 계획 없었나요? 이미 있었죠. 그런데 이 복리의 비밀을 몰랐던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자녀가 20살인데 60세를 목표로 해서 40년 후를 봤더니 40년 동안 2%가 갈 일도 없지만 앞으로 2%가 됐다고 가정을 해도 달리는 4,500만 원이 붙습니다. 4,500만 원.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30년 차에 3,300만 원이었던 것이 불과 10년 사이에 1,200만 원이 더 붙었죠. 달리라도. 자, 근데 복리는 어떻게 변하나 보세요. 복리는요. 30년 차에 4,300으로 1,000만 원 더 받게 됐죠? 복리가 같은 2%라도. 그런데 10년이 지난 40년 차에 봤더니 얼마씩이 더 늘어났나 잘 보세요. 자, 2%짜리는요. 이 10년 사이에 달리는 1,2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리는요. 30년 차까지도 많지만 이 사이에 늘어나는 것이 2,300입니다. 여기는 1,200, 여기는 2,300. 무려 달리 복리 차이가 이때 와서 봤더니 2,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달리와 복리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풀어보고 갈 일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40년 차에 6,600만 원의 수익이 났잖아요. 몇 프로가? 2%가. 그러면 만약에 1%를 더 받을 수 있는 3% 복리라면은 40년 차에 가서 이 이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언뜻 계산하면 2%가 6,600이니까 3%면은 이놈의 반절인 3,300 정도 더 늘어나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대부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3%로 이거를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3%. 자, 3%로 했더니요, 이게 아까 2%는 6,600이죠. 근데 불과 1% 더 늘려봤어요. 복리로. 그래서 3%로 봤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6,600, 1억 2,200이 더 늘어났습니다. 원금 빼고요. 원금 빼고 순이자만 말합니다. 수익금만 말합니다. 2억 2,200이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달리 수익을 한번 볼까요? 달리는 비율대로 올라갑니다. 비율대로. 자, 볼까요? 2%면 40년 차에 지금 4,500이니까 1% 더 늘리면은 2,250 늘겠죠? 볼까요? 3%. 그러면은 2,250 늘어나서 6,750이죠? 이건 달리입니다. 달리. 자, 그런데 복리는 2배가 됩니다. 달리와 복리가요, 같은 3%인데 40년 차가 됐더니 실수익금만, 순수익금만 2배가 됩니다. 똑같은 3%인데 달리냐 복리 차이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제가 이걸 시작하기 전에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금융소비자와 관계에서 뭘 먹고 사는지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어떤 저축을 하는데 2% 해가지고 40년 동안 금융회사다 맡겼더니 2% 달리 이자를 줘가지고 4,500을 주는 겁니다. 누가 맡겨서요? 다른 사람들이 맡겨가지고 막 대출도 하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하죠. 근데 뭐 주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뭐 이건 다 빼자고요. 그냥 아주 최저 대출 이자를 받는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어떻게 보나 보세요. 자, 우리한테는 2%를 달리로 주는데 자기들은 복리로 받아갑니다. 왜 그러죠? 연 3% 그러면은요, 그거를 매달 받아갑니다. 매달 월 복리로 받아갑니다. 그러면 매달 이자를 내니까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떠붙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복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건 2%지만은 최소한 금융회사는 1% 이상은 더 받을 거예요. 그것도 복리로 받아가는 구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한 사람 100만 원짜리 5년납 하나 가지고요. 이 금융회사는요. 고객한테는 4,500 이자 주고요. 40년 동안 자기들은 1억 2,200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3%만 받습니까? 아니요. 15%, 20%도 받습니다, 지금. 난리속입니다. 은행들마다 지금. 서민대출, 이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서민들 대출을 해준다고 해서 엄청난 이자를 받아갑니다. 10%는 기본이고요. 연. 12%, 15% 보통입니다. 그러면 보통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자가 5%, 6%는 보통이죠? 5%를 볼까요? 자, 5%를 봤더니요. 우리 예금자들한테는 보통 안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달리를 주면서 확정금리로 주는데 위험이 없으니까 확정금리니까 많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둡니다. 그리고 최저 이자를 줍니다. 그게 바로 흔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확정금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요, 무슨 심리가 숨어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그 확정금리라는 안전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우리 소비자들, 예금 소비자들, 적금 소비자들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5%만 수익을 내도 4,500 주고 자기들은 3억 이상을 벌어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나라 금융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고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확정형 금리 금융상품 찾지 마세요. 그건 우리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안전성을 빌미로. 여러분,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요. 지금 주식도요. 많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만 원짜리 하나라도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나라도요. 이 100만 원씩 5년 적금을 걸 100만 원짜리 건강한 주식을 살았다 팔았다 하지 말고요. 10년, 20년, 30년, 40년을 매월 한 주, 두 주씩이라도 배당을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배당을 여러분 통계를 보면은 수년 동안에 5%, 6%, 7%, 10%를 배당해주는 건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금융 이해력이 높은 금융 소비자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이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펀지도 모르고 기대만 잔뜩 하고 사고 팔고 해서 비용으로 몽땅 뜯기게 되는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오늘 배당이라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텐데요. 배당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셨죠, 여러분은? 확정이라는 그 안전한 프레임에 갇혀져 가지고 배당 그러면은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그동안의 경험을 봤었을 때 엉터리 같은 배당 제도를 가지고 우리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배당 상품은 믿을 수가 없어. 그거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진짜 부자들은 그게 아닙니다. 부자들은요, 확정금리 상품을 안 합니다. 달리형 상품을 안 합니다. 복리형 상품을 찾습니다. 0.1%라도 1%라도 더 찾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당을 매년 꼬박꼬박 배당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우량한 오래 검증된 회사들의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우리 시중에서 주고 있는 금리보다도 더 많이 평균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기도 하고요. 물론 리스크는 하나 있죠. 어떤 리스크요? 그 개별 종목은 잘 배당을 받다가 쪽박 찰 수도 있어요. 확률이 어떠냐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5% 전후한 배당형 상품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형이라는 거는요, 바로 복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만 원을 주식을 샀는데 배당을 5% 해준다고 볼게요. 매년 5% 평균 해준다고 볼게요. 그러면 5% 받은 것을 또 2%, 3%짜리라도 예금을 해놓으면 또 수익이 붙겠죠. 그래서 배당형 상품은 복리 구조가 근본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을진데, 자, 여러분, 옆에 제가 6% 달리 수익과 복리 수익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제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십시오. 자, 확정형 상품에는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상품을 제가 얘기하고 싶을까요? 복리형 상품인데 배당형 상품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개별 종목은 그 회사가 배당을 잘 해주다가도 해필이면은 내가 필요할 때에 그 회사가 어떤 문제로 인해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쪽박 찰 수 있어요. 그럼 확률이 적을 뿐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상품은요,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여러 우수한 종목에다 각각 집어넣어놓고 내 대신에 글로벌 자산 운용을 하면서 세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여기다 몇 개 썼을 때 이거를 여러 종목을 다양한 종목들에 넣어서 수익이 나면 90%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데 그 90% 돌려주는 평균 배당률을 봤더니 6에서 7%대인 거예요. 평균 배당률을 봤더니요.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복리형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복리형 상품 중에서도 안전한 복리형 상품은 배당형 상품인데 국내에 있는 개별 종목도 중요하겠지만은 국내보다도 더 안전한 소비자 보호 제도와 또 세계 금융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홍콩에 있는 세계 1위 회사의 어떤 상품 조건을 봤더니 우리가 이걸 맡기면 운영을 해서 90%를 주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봤더니 어느 한 종목에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세계 경쟁력 있는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다양한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수익을 난 것을 90%를 주다 보니까 배당이 6%, 7%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매년. 자, 그랬었을 때 그냥 달리 수익률 2%를 달리 수익률 6%만 받아도 좋은데 이걸 복리로 받는다면은 말할 것이 없겠죠. 자,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똑같은 여러분 자녀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아까 2% 달리와 복리 차이를 비교를 해 드렸죠. 자, 그런데 자녀가 불과 20년 후인 40세쯤 봤더니 우리 달리 2% 수익은 2,100만 원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6%면 3배니까 6,300이겠죠. 그죠? 그런데
복리를 봤더니 2% 복리는 390만 원이 더 붙었어요. 390만 원이 더 붙었어요. 잘 들으세요. 390만 원이. 400만 원 볼게요. 400만 원이 더 붙었습니다. 그러면 6% 복리면은 3배니까 어떻게 해요? 400만 원에 3배, 430이 1200 정도가 더 붙을 걸로 생각이 되시죠, 지금? 막 헷갈리십니까? 자, 근데요, 이거를 복리로 봤더니요, 400만 원의 3배가 아니고요, 세상에 1억 7백이에요. 1억 7백. 그리고 6% 달리 대 6% 복리 차이가요, 무려 얼마 차이예요? 예. 4,500만 원 차이입니다. 4,500만 원. 2% 복리하고 비교를 했더니 거의 4배 차이가 나요. 몇 년까지? 바로 40세까지요. 수익금만 그렇다는 거예요. 원금 6천만 원 빼고. 원금 6천만 원 빼고. 너무나 많으니까 원금 포함인 줄 아시죠? 아니요. 수익금만 그렇습니다.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자, 그런데 볼게요. 이거를 여러분이 맘먹기에 따라서 이 노후를 준비를 하는데 100만 원씩 5년만 준비를 하고도 평생 연금을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건 기다리셔야죠. 이런 걸 물려줘야죠. 자, 60대에 가서 봤더니요, 세상에 우리 2% 40년 동안 2%가 된다 하더라도 4,500이고요. 2% 복리가 있어가지고 적용을 받았더니 6,600이에요. 그런데요, 이 회사의 배당 구조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을 설계서를 봤더니요, 여기 나와요. 6% 달리와 1억 3,500과 6% 복리를 보십시오. 몇 배입니까? 거의 3.5배가 됐죠. 달리냐 복리냐 차이 하나가 40년 후에를 봤더니 같은 6%라도요 1억 3,500이 4,600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복리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진짜 부자들은요, 가장 먼저 보는 어떤 조건을, 거래를 할 때 조건을 뭘 따지는지 아세요? 이게 복리 구조인가를 살피는 것이 부자들의 특성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요, 이게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급하니까. 자, 그런가 하면은 잘 보십시오. 그런가 하면은 이쪽에 있는 이 회사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콩에 있는 세계 1위 회사가 지금 동남아의 배당형 저축 상품으로 60개국의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소개하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 기본 설계 사례를 가지고 이거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봤더니요, 좀 특이해요.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아무 비용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복리로 계산을 한 금액이고요. 이쪽 거는 어떤 회사에서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이 있겠죠.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단순해요. 이 회사에다가 이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일정한 기간까지는 사줄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못 꺼놔야 돼요, 조건이. 왜 그럴까요? 이 회사에서 경쟁력 있는 자산 운용을 하려면 오래 놔두어야 우리가 이 회사도 많은 수익을 내서 고객님에게 90%를 주게 되면은 6%, 7%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 한국에 있는 금융 소비자에게도 이거 기회를 이미 주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 국내 법에 의해서 아주 바늘구멍만하게 이걸 찾아갈 수 있도록 법을 숨겨놔 버렸어요. 이걸 누가 숨겨놨을까요? 네. 이걸 여러분 알려고 하십시오. 알려고 하십시오.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 재벌이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들, 그 금융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여러분, 예금자보호법이 그게 우리 소비자보호제도가 아닙니다. 그 용어가 프레임이에요. 아까 확정금리라는 안전성이라는 프레임을 볼모로 해서 저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는 우리 금융회사들 재벌들이 있듯이 이 예금자보호법도 98년도에 IMF 뒤에 소비자 보호를 해준다는 명분으로 만들어 놨는데 세상에 여러분이 1억을 하든 2억을 하든 5억을 하든 회사가 잘못되면 5천만 원만 주겠다고 여러분 다 사인하셨습니다. 그건 예금자 보호법입니까? 그거는 금융회사 보호법입니다. 이렇게 엉터리예요. 그래서 우리 금융소비자의 눈과 귀를 다 막아놔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탈적 금융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서요? 수탈적 독소조항이라는 법을 만들어가지고요. 근데 다 이걸 막아놔 버리면은 큰일 나니까 바늘구멍만큼 살짝 열어놨어요. 그걸 누가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달리복리라는 것을 개념을 알려드리는 것도 그런 걸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국내에 한물 내지 마시고. 자, 여기는 봤더니 이 기간 동안에는 못 찾아간대요. 그 대신에 14년도가 넘어가면은 이때부터는 기간 도달을 어느 일정한 기간이 도달이 되게 되면은 그 90% 배당한 금액을 가지고 6%, 7%, 평균 60%, 7%를 메꿔준대요. 올해만 납부를 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가면은 이게 그 결과가 나오나 이거를 비교를 해봤더니 20년 차에 갔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네. 그리고 30년 차에 갔더니 똑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 회사의 기본 플레이라는 설계서에 의해서 지금 예시되어 있는 건데 그 예시되는 그 이행률이 거의 100%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배당령이지 이 회사의 이 국가의 여러 가지 관리 시스템이나 예금자 보호제도냐 글로벌 자산운용 규모나 또 회사의 신용도나 신뢰성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AA+를 다 받고 있는 그 회사 이미 일본의 소비자들은 제로금리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로금리다 보니까 이미 홍콩으로 싱가포르로 대만으로 한국으로 와서 예금 적금을 해갑니다. 1%라도 이자 받아서 자기 생활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미 강남부자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5년 전부터 그 전부터 바늘구멍만한 방법이지만은 직접 회에 가서 아니면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만 허용을 해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는데 정보도 없는데 이걸 제가 지금 깨고 있는 겁니다. 이 바늘구멍만한 것을 키우고 싶은 거예요. 많은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건 저 혼자 키울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 키울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소불위를 하고 있는 저 재벌들 소유하고 있는 금융회사와 결탁되어 있는 언론사들 또 소비자 중심이 아닌 금융회사 중심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우리 금융감독 당국 어떻게 보면 공범이라고 벌써 과언이 아니죠. 이걸 바꾸는 거는요 우리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0년 차에 가서는요 이쪽 것이 월등하죠. 이건 무슨 얘기냐? 여기에 어떤 비용을 빼고도 6% 이상 배당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엇만 확인하면 되겠어요? 이 상품에 대한 정말 배당 가능성, 이 상품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셔야 되죠. 알아보셔야 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복리와 달리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확정금리형이라는 것은 최저금리를 우리 소비자한테 주는 대신에 엄청난 대출이자를 복리로 받아가는
이런 우리나라의 이 금융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저항해서 바로잡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좋아인다 라파 TV 알면 좋아요에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계속 나누고 소통하고 할 겁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이거를 접하신 분들은 널리 카톡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걸 지금 올려놓고 있으니까 꼭 가서 보시고 날라주시고 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금융성숙도가 낮은 이 세계 글로벌 시대에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OECD 중에서 낙후된 정치, 언론, 이 금융개혁이 되지 않고는요, 이게 변하지 않고는요,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국민들의 금융 성숙도가 뒷받침되었을 때에 금융 강국이 되어야만이 진정한 선진국이 저는 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들이 다 같이 그 혜택을 누리는 그 시스템, 그 구조,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활용을 했었을 때 그 금융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내 금융회사 변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우리 소비자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꼼꼼히 2번, 3번 들어보시고 이해하신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같은 이율이라도 복리형 상품을 찾으시라는 거. 또 확정금융이라는 안전하다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안전한 배당형 상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개별 종목 배당은 그 회사가 해피름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여러 종목을 함께 운영을 해서 안전한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구조와 시스템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걸 한국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진 금융국에 있습니다. 가까운 홍콩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 정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